2023년 3월 20일 오후 6시 18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39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저번 주에 2회차 빠지면서 네. 진행자를 좀 바꿔봤었죠. 한 네. 번은 준석이가 하고 한 번은 이제 나우가 하고. 어땠나? 일단 준석이 진행 어땠나요? 지민재 피셜 좋댔습니다. 재밌다. 발음을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좋댔습니다. 뭐 뭐라 그러죠? 좋았답니다. 좋았답니다. 좋댔습니다. 지민재가 좋댔다. 그쵸, 준석이가 진행을 그래도 깔끔하게 잘했죠. 그래, 괜찮았어요. 무난하게. 그 다음에 나우 진행. 나우는 그래도 간혹 서브 진행자로 빵꿀 좀 메워줬었는데 나우가 좀 스타일이 바뀌었죠, 진행이? 네, 막 딴 얘기 덜 하더라고요. 형님 지랄을 하시니까. 지난번 문센 때 좀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근데 확실히 저랑 이제 성관이 형이랑 했던 그 레전드 녹음, 그때가 정말 이제 절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게 이제 축구 얘기가 더 적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막 무지성 진행. 이제 커뮤니티 글 읽으면서. 네. 지민재 피셜 무르르듯이 좋았다. 지민재 피셜 다 지어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민재가 처음 들어와서 제가 진행한 거 한 번 하고 준석이 거 한 번 하고 나우 거 한 번, 3번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때 소감을 말했는데 뭐 그런 얘기로 욕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뒤에서 정말 심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누구에 대한 심한 얘기했나요? 안 말하겠습니다. 아니 뒤에서 얘기할 정도의 사이인가요, 두 분? 아니요, 저희끼리 얘기를 했죠. 깊은 얘기를. 승현 씨 맞나요? 아, 저요? 네. 아, 제 얘기였어요? 뭐 했다면 한 거겠죠. 앞으로 뭐 모든 인원들에게 뭐 한 번 정도는 진행의 역할을 좀 맡겨보면 좋지 않을까. 아, 그래요? 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좀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제가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오늘 국제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게 갑자기 떴는데 네. 무슨 날인가요? 3월 22일이 매년 3월 22일이에요? 3월 20일 국제 연합이 정한 기념일이래요. 행복의 날. 행복하십니까, 지금? 자, 본인의 행복도는 1부터 100까지 중에 일단 어느 정도? 본인 행복도 얘기하기 전에 한국이 이제 국가별 행복 순위에서 57위. OECD 중에서 뭐야? 아니요, 전체 전체. 국가 중에서. 높은 편 아닌가요, 그 정도면? 뭐 중위권이죠? 뭐 밑에, 사실 엄청 밑에 국가들은 더 치안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인의 행복도 나우씨 요즘 본인의 행복도 어떤가요? 아스날 1등인데 1등인가요? 그게 뭔 관계가 있을까요? 아스날 팬이잖아요. 1 정도 관계가 있네요. 1 플러스 1. 그래서 한 몇 점? 수치화 한다면. 100점 만점에 12점. 좋을 때는 112점입니다, 그래도. 안 좋을 때는 12점. 잠깐만요. 좋을 줄인가요? 10이랑, 네. 10이랑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100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조울증에 마약하세요? 의심되는. 마약이요. 근데 이건 진짜 그 정도면 조울증에 가까운 그런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저희 나우를 앞으로 좀 한 번씩 지켜봐보죠, 그래도. 케어를 좀 해주죠. 뭐 연구 대상인가요? 뭐 갑자기 네이버에 떠가지고 국제 행복의 날 이런 게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바로 축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라리가부터 얘기해볼게요. 1위 바르셀로나입니다. 엘 클라시코에서 레알 마드리드 잡았죠?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쳐주세요. 와우. 기분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러면 이제 여기서 끝난 거라고 봐야죠. 12점인데 끝났다고요? 이거는. 10게임 남기고 12점이면. 근데. 그쵸. 또. 엄청 크죠, 차이가. 6승 4패에도 1등이잖아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너무 영매만이 아닙니까? 그쵸. 전에도 계속 이제 에이클이 남았다 했는데, 뭐 에이클도 이겼고,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이제 26경기에서 9실점.
네. 이거 리그가 다르긴 하지만 15실점 기록도 이건 모른다. 깰 수 있다. 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스날 팬. 뭐 일단은 어제 이거 오늘 새벽이었죠. 네. 이제 경기는 정말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일단 레알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라우 이제 머리였나요? 맞고 이제 자책골이 들어갔는데 그건 사실 뭐 비니시우스가 잘한 거라기보다 운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사실 특히 세르지가 또 너무 중원에서 잘해주면서 저는 뭐 재계약을 했는데 역시 이유가 있는 재계약이었다. 뭐 사실 재계약 당시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백업에 만족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에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피냐도 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경기 내내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고 레비는 뭐 골은 없었지만 여전히 이제 날카로운 슈팅이랑 연계 측면에서 좋았지 않았나. 일단은 특히 계속 뭐 거듭 강조하지만 세르지가 잘했기 때문에 페드리의 빈자리가 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비 라인이 역시나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실점에 대한 걱정은 안 했고 슈팅도 잘했고 근데 이제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조금 아비규환이라고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세르지의 동점골 장면에서 정말 수비가 다 놓쳤어요. 세르지를 놓쳤고 그 다음에 그 혼전 상황 속에서 하피냐 슈팅부터 시작해서 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레알이 할 말이 없다. 저도 할 말 없는 경기력이었고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 돌파 제외하고는 딱히 뭐 영향력 있는 공격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아센시오의 골이 또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아센시오가 잘한 건 맞는데 뭐 운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캐시의 골은 이제 레비와 발데 그리고 이제 캐시의 마무리까지 딱 좋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경기력 자체에 대해서는 뭐 최근 흐름은 좋으니까 만족하고 이제 리그 우승까지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김에 쿠르투아 인터뷰를 좀 가져왔습니다. 쿠르투아가 여태까지 뭐라 그랬는지. 2일2 시즌 엘클 4대0으로 졌죠. 그때 이후 우연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2-3 시즌 프리시즌에 1대0으로 이겼었죠. 네. 그때 뭐 패배를 좋아하진 않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길 필요가 있다. 뭐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이제 3대1로 엘크를 이번 시즌에 이겼던 경기였죠. 레알이 이겼던 경기였는데 본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슈퍼컵에서 스페르코파에서 졌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코파델레이 준결승 1차전 이제 1대0으로 이제 자책골로 이겼었죠. 바르셀로나가 이길 자격이 없었다. 우리가 우세했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이번 경기 진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더 잘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쿠르투아의 인터뷰로 봤을 때 정말 이제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걔도 원래 좀 사람이 덜 됐습니다. 네, 좀 인터뷰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죠. 네, 그렇죠. 좀 그런 것 같고 뭐 테오 슈테긴 인터뷰 관련 인터뷰에서는 뭐 잘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엘 클라시코 4연승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제 2차전 코파델레이 경기가 남아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길 것이다? 쉽게까지는 아니어도 이길 것이다. 네, 승리는 저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무난하게 리그랑 코파델레이 더블 가나요? 도메스틱 트래블. 도메스틱 트래블. 스페르도 우승을 했으니까. 네. 근데 코파델레이 결승은 또 모르니까. 근데 결승이 오사수나 아닌가요, 상대가? 근데 또 약팀한테 또 잡힐 수도 있잖아요. 알메리한테도 줬는데. 그렇죠. 그거는 모른다. 근데 리그는 이제 한 8분 응선 넘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9분 응선. 저도 9분 응선. 그렇죠. 10.5분. 아까 그 라오 형 말이 맞다면 뭐 80%는 우승을 네. 차지하지 않았나 싶고 이런 점에서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만 좀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유럽 대항전 못해도 된다. 뭐죠? 리그 먹을 거면 뭐죠? 도메스틱 트래블이니까. 이번 시즌 한정. 네. 그리고 세르지는 항상 엘클로 하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끼기에. 근본이 있잖아요. 오래 뛰었으니까. 완전 원클럽맨이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최근에 이제 메시 복귀 얘기가 좀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살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르지가 신났다는 거? 네,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세르지는 또 메시 돌아와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뭐 최근에 또 이제 파리 공격진이 또 야유를 받고 좀 안 좋은 경기력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메시의 대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레키프에서도 이제 파리가 메시의 재계약을 확신하고 있진 않다. 점점 이제 스탠스가 안 좋아지면서 저는 이제 메시 복귀 가능성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상이라기보다 한 50에서 55 정도 되는 것 같다. 좀 꽤 이제 셀러리 캡적인 측면에서 또 최근에 테바스가 스탠스를 바꿔서
바르사의 문제 같이 해결해야 된다. 어차피 또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또 또 어떻게, 말을 바꿨군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한 50% 정도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메시가 다시 바르샤 뛰는 거 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 은퇴는 바르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럼 안스파티 등번호 뺐고 빼줘야죠. 반납해야죠. 아니 뭐 메시가 오는데 메시네. 반납해야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위는 바르셀로나고요. 레알 마드리드도 이제 승점 56점으로 3위 AT랑 승점이 5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2위 싸움이 더 재밌어지고 1위는 거의 이제 마무리 지어졌다. 지금 네.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대체적인 모든 리그들이 거의 우승컵이 결정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분데스리가 제외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바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는 1위가 도르트문트 25경기 승점 53점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미넨과 승점 경쟁에서 일단 쾰른을 6대1로 잡았고요. 네. 뭐 여기 물론 챔스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뭐 최근 경기 무승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미넨이 앞서고는 있지만은 떨어지지 않아서 거슬린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불쾌한 상황입니다. 2위 바이에른 미넨은 이제 레버쿠젠한테 2대1로 패배를 했죠. 이제 팔라시오스한테 PK로 페널티킥 2골 먹고 하면서 역전을 당했고요. 근데 이 경기가 이제 반응이 좀 있는데 아들리가 2번 헐리우드로 옐로우를 받고 2번 VA를 봤는데 둘 다 취소가 되고 2번 PK를 차서 둘 다 넣었다. 요런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정의구현이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정의구현인가요? 네. 미넨이 악인가요? 분데스? 존나. 아. 인성이 일단 나쁘잖아요. 인성이 나쁜 팀이 거예요? 인성이 있어요? 아니 팬들도 전체적인 그게 있어요. 아, 10년 독재다. 미넨 팬 어떻게 보셨나요, 경기? 뭘 어떻게 봐요? 존나 꼬시죠. 일단 처음에 밀렸어요. 초반에 또 레버쿠젠한테. 물론 미넨이 PSG 상대로 했던 그런 압도적인 경기력을 기대했을 팬들이 많았을 텐데 일단 사네만의 그나브리 이 셋은 이제 거의 이제 쓰레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만에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아, 마네가 만약에 시즌 끝나고 이제 살생부를 쓴다고 하면 셋 다. 아니요. 근데 일단 살생부를 쓴다면 사네. 왜냐하면 마네는 첫 시즌이니까 감안해 줄 수 있고요. 근데 나이가 있잖아요, 마네는. 그나브리는 이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네요. 사네는 재계약 안 하고 이제 내보내야 된다 라는 게 주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위넨 팬들 사이에서 슬금슬금 얘기 나오는 게 위넨이 지난 2시즌간 포칼이나 챔스도 못 들고 리그만 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선수들 자체에서 리그에 대한 약간 동기부여 이런 게 좀 떨어져 있지 않나. 뭐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까지 컵 대회에서 오히려 좀 더 컵 트로피를 따고 싶은 게 더 간절하고 리그는 살짝 뭐 느낌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감독이고 같은 선수들인데 이렇게 경기력 차이가 심하면은 그거는 뭐 아무래도 정신력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도 좀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고요. 여러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뭐. 나겔스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기스만은 뭐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요? 불쌍하지 않나요? 아니요. 나겔스당 불쌍하죠, 솔직히. 그런가요? 네. 왜 불쌍해요? 아니 아예 선수들이 긴장감이 떨어진 선수들을 아. 갖고 긴장감이 떨어지면은 이게 몸도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아니, 거의 콘텐데요? 아니 그쵸. 약간 거의 콘텐랑 똑같이 그냥 얘기하는 라커로서 얘들아 이게 팀이냐 이러면서 불쌍해요. 그 나겔- 팀에 가서. 나겔스만 감독은 뭐 불만은 없고요. 지금은 질 수 있다. 뭐 리그 놓칠 수 챔스랑 있다? 놓칠 수는 잘 모르겠네요. 놓치는 거는 조금 그렇지. 놓치는 건 좀 아쉽긴 하는 하지만 거예요. 놓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그런 이상한 발상을. 그러나 이제 챔스나 포칼에서 좀 보여준다면 패배를. 그런 경질. 그런 경질이겠지만 그쵸.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뭐 계속 꾸준히 갈 감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선수 같아도 특히 진짜 오래 뛴 선수들 있잖아요. 뭐 밀러 같은 선수들. 솔직히 분데스 우승하는 게 더 감흥이 있을까? 없죠. 열 몇 개를 땄는데 저 그냥 같으면 이제 이기는 거. 그냥 크게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긴 하다. 그때 맨유를 갔더라면. 밀러가요. 네. 그러면 뭐 동기부여 엄청나게 되긴 엄청나게 했겠네요. 되긴 하죠. 그럼 그냥 대파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는 가장 재미있을 경기가 이제 A매치 끝나고 바로 대여 클라시코가 있습니다. 이 경기 이긴 사람이 다시 1위를 차지하고 거기서 또 승점을 어떻게 벌리느냐가 향 우승 트로피 향방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몇 게임 안 남았죠, 분데스는. 분데스 이제 10경기도 안 남았습니다. 9경기 남았고요. 뭐가 큰가요? 그냥 어떤 감정이죠? 뭐죠? 결말이 조울증인가요? 다가왔다. 시즌의 결말이 다가왔다. 아. 미는 얘기 듣고 지금 112가 된 건가요? 그러네요. 아직은. 그러네요. 존나 패망해야지. 112가 되나요? 네. 아. 그럼 유로파가 안 했나요? 미네. 아니, 유로파가 아니라 그냥. 네, 리그 우승만. 아니야, 삭제. 네? 아, 미네 해체? 미는 삭제. 아, 민혐.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리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27경기 71점. 와우. 말이 안 되는. 토리노 상대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시멘 골, 흐비차 골, 은돈벨레 골. 쉽게. 하나 빼고는 다 익숙한 뉴스네요. 운동벨레 골 빼고는. 뭐 은돈벨레 골은 뭐 딱히 근데 다룰만한 것도 없는 게 마지막 4대0을 그쵸. 만드는 골이어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유럽 5대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두 자릿수 도움 기록하는 선수가 딱 5명 있던데 이제 메시, 네이마르, 흐비차, 사카, 콜로무아니. 근데 흐비차가 이번에 어시를 하면서 이제 10개 도움을 채웠다. 아, 흐비차 이번에 이적한다면 진짜 몸값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긴 해요. 저는 최소 1,500억. 근데 저는 이번에는 간다면. 흐비차가 이적을 하진 않지 않아요?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보내준다. 이번 안 이제 보내준다. 와서. 그럼 모시면 가장 유력은 김민재가 아닐까? 김민재 바이에른 오시면. 그렇죠. 김민재 오시면 이번 시즌 아웃. 저도 전 그나마 꼽자면은 1번은 오시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지금 세리아에는 역시나 2위 싸움이 네. 2위 싸움과 챔스 싸움이 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챔스권 팀들이 계속 좀 미끄러지고 있었어 최근에 서로 승점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가 2위네요. 네. 현재는 라치오가 2위고요. 지금 유벤투스 7위 유벤투스까지 27경기 41점인데 41점. 네, 그럼 챔스권과 7점 차이기 때문에 이게 유벤투스까지 챔스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쵸. 그런 상황입니다. 유베가 15점을 감점 당했는데도 지금 4위랑 7점 차니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유베가 2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회에서 10승 1무 1패더라고요. 이게 삭감을 당했지만 뭐 어떻게든 순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긴 하다. 삭감 안 당했으면 무난히 2위겠네요, 지금. 그렇죠. 56점이니까. 물론 유벤투스가 이제 챔스에서 보여준 그런 말도 안 되는 폼 때문에 좀 말이 좀 있었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승점 삭감 같은 이슈까지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알레그리가 나름 또 팀을 잘 이끌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인테를 잡았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세리아에도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위 아스날 28경기 69점. 펠리스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마르티넬리, 사카 2골, 자카까지 하면서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날 팬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스날이 잘한 경기였습니다. 무난하게 잡았다. 무난하게 잡았다. 살리바가 아파서 홀딩이 나왔는데 홀딩 너무 잘했다. 음. 베나이트 너무 잘했다. 음. 다 잘했다. 형님 보셨죠? 네. 아. 보신 분은 리뷰가 맞는지 좀 의심되긴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 솔직히 이기면 이겼다. 와 잘했다. 이 얘기밖에 없죠. 뭐 다른 분들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 나폴리 봤을걸요. 아 저는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한 2대0 되고 나서 안 봤죠. 그냥 무난하게 잡는 흐름이라서 그렇죠. 우승이 가까워지고 있다. 살리바가 없는데도 뭐 로폴딩이 잘했으니까. 잘한다. 로폴딩 근데 로폴딩이 머리띠를 꼈습니다. 아, 머리가 많아서. 네. 와. 장족의 발전이죠. 그 다음에 2위 맨시티. 맨시티는 특별히 리그 경기는 없었습니다. FA컵 벌리 상대로 6대0. 이제 홀란드가 해트트릭을 했죠. 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바레스도 2골, 할만골 해서 6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맨시티는 뭐 갑자기 다시 또 살아난 느낌? 특히 홀란드의 득점 페이스가 아, 살짝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헤드트릭도 넣고 하면서 9경기 연속 헤트트릭이니까. 다시 무서워졌다. 원래 무서웠지만 더 무서워졌다. 그러면 이제 맨시티는 1위랑 8점 차니까 뭐 리그도 신경을 쓰되 챔스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맨시티는 아무래도 수건이 챔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A매치 끝나면 이제 맨시티 대 리버풀 이제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있는데 이 경기 역시 좀 재밌을 것 같네요. 홀란드가 얼마나 또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하면서 3위 맨유 역시 리그 경기는 없었습니다.
FA컵에서 플럼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뭐 퇴장 뭐 이런 이슈가 좀 네. 있었죠. 그러면서 쉽게 이긴 경기였습니다. 그다음에 4위 토트넘 사우스햄튼과 3대3 네. 무승부.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월콧이 이제 사우스햄튼에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부활한 건가요? 그러면 월콧은? 부활한 건가요? 저요? 네. 아니요. 그냥 한 경기 운이 좋았습니다, 월컷이. 아. 쿨타임 돌았다. 네. 월드 그리고 됐습니다. 토트넘 상태인데 상대가 토트넘인데 네. 해줘야죠. 토트넘이 이 경기도 3대1에서 3대3으로 잡혔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콘테의 분노 인터뷰. 이 경기는 뭐 경기보다는 콘테 경기 후 인터뷰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되게 격분하면서 기자들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아, 맞아요. 선수들 비판도 서슴없이 하면서 나갈 것 같은 뉘앙스를 막 보였습니다. 일단 이 인터뷰를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안 좋은 인터뷰라 생각하고. 최악이죠. 네. 감독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인터뷰다. 그리고 이제 콘테가 진짜 마음이 떴구나. 제가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진짜 화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에 뼈가 있을 수는 네. 있는데, 진짜 화를 내면서, 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선수단이 맞냐. 그래서 기자가 한 명이 반박을 했더라고요. 저번 경기 끝나고 나서, 이 경기 전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선수들에게 뭐 불꽃이 보인다고 하지 않냐.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면서 뭐, 언쟁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좀 감정적인 인터뷰는 사실 본인한테도 좋을 게 없거든요. 결국은 그런 스피릿을 고취시켜야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인데,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아닌가. 이제 콘테 특징이 딱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이게 인터뷰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자기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남들은 못한다. 그리고 내 말이 무조건 맞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수 무조건 사달라.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또 안 될 것 같으면 던집니다. 포기를 해요. 첼시 때도 수염 안 깎고 트레이닝복 입었던 게 유명했고 이제 인테르에서도 지난 인터뷰랑 좀 비슷하게 인터뷰를 했던 게 나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진짜 못하겠으면 사임을 해야 되는데 콘테가 또 돈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약금 다 받았죠? 그쵸.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는 잘라달라. 위약금 달라. 일시불로 좀 땡겨달라. 자기 사단은 한마디도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쵸. 지식구는 챙기고 네. 그러는 게 참 그렇네요. 보기. 역시 또 첼시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겪어봤죠. 콘테가 뭐 건강도 안 좋고 얼마 전에 사기 당했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죠. 300억 상인가요? 그래서 위약금이 좀 그럼, 급한가 싶은 제가 볼 때는 뭐 가봅니다.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 300억을 뭘 하면 300억을 사기당해? 모르죠. 캐러거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콘테는 토트넘이 경질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걸 수도 있죠.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인테리어에서도 비슷하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지금은 워딩이 조금 더 세졌을 뿐이지 사실 의미하는 바는 똑같거든요. 빨리 좀 나 좀 경질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속보로 나온 기사가 토트넘이 이제 감독 교체를 논의 중이다. 메이슨 임시체제 네. 아, 또 메이슨이네. 임시체제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뜨면서 일단 콘테가 아무래도 뭐 이번 시즌도 못 채우고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인터뷰가 너무 세죠, 워딩이. 마치 또 A매치 주간이니까 이제 뭐 타이밍. 기간도 있으니까 한번 갈아치워서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감독으로 있을 바에는 차라리 메이슨이 낫지 않을까. 콘테가 차라리 팀을 욕하는 것보다는 그냥 메이슨은 그래도 팀 욕은 안 하니까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임시 감독을 좀 모르죠. kopia. 메이슨도 그럴 줄 알아. 베이스도 콘테처럼 욕하고 내가 최고고. 근데 메이슨이 약간 저희한테는 그냥 쩌릿 코치?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나름 또 기대받는 유명한 그 스태프들 중에 한 명이라 하더라고요. 전에 잠깐 맡았을 때 성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정확한 성적은 기억이 근데 안 이제 그 결승에서 그쵸. 메이슨 쳤죠. 뭐 그래서 메이슨 체제를 다시 생각해본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뭐 A매치 기간이 되면은 또 더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 뉴캐슬, 6위 리버풀, 7위 브라이튼, 8위 브렌트포드, 9위 풀럼. 리버풀은 또 이제 리그 경기가 없었죠. 네. 그리고 10위 첼시입니다. 첼시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첼시 팬분은 일단 2골 넣었으니까 만족스러운 경기인가요? 다득점 경기. 또 두 골을 넣은 게 좀 신기하긴 했고요. 일단은 포터 감독이 확실히 이제 마인드가 좀 중하위권 감독인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브라이튼 감독을 하면서 뭐 한 시즌에 이긴 경기가 막
10경기도 안 되는 시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기고 있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이제 지키는 거를 좀 관리를 하는 거랑 그냥 무지성으로 버스를 세우는 거랑 그거는 좀 다른 건데 그냥 이번에도 2대1로 되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버스를 세웠다가 이제 쿨리발리가 잠깐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잘했는데 갑자기 그때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거를 찾자면 감독만 나가면 정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엔조랑 코바치치는 확실히 잘합니다. 엔조는 첼시 이적설 나오기 전부터 이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잘하고 7회 제임스도 잘합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오히려 잘해서 좀 애매한데 잘해서 영입을 하자니 이제 가격은 둘째치고 이선이 너무 많고 이제 영입을 안 하자니 무드릭, 마두에케 이런 애들을 써야 되는데 걔네로 솔직히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걔네가 더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은큰코 오니까. 근데 그게 있다요? 지금 잘하는 게 잠깐 잘하는 거일 수도 그럴 있지 수도 있어요. 않습니까? 계속 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애들이 다. 그럼 그때 갑자기 잘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못하는 선수. 그러죠. 그쵸. 그럼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면 안 된다. 근데 은kun쿠는 FA인가요? 아니죠. 돈 냈잖아요. 돈 냈죠, 이미. 냈나요 이미? 냈죠. 네. 한 50, 60 한 밀? 5, 60밀 될 거예요. 비싸네요. 그쵸. 그래서 펠릭스도 보니까 한 7, 80밀은 될 거라고 보는데 펠릭스를 안 데려오자니 지금 이선 상태가 펠릭스 말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안 사자니 진짜 못할 것 같고 사자니 또 가격도 가격이고 지금 마운트 이적설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마운트가 나가고 펠릭스를 데려오기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마운트 이제 이적 반대인가요? 마운트는 원래 반대했습니다. 벤치로 내려가더라도 이적은 안 된다. 마운트는 지금 리버풀이랑 본인이 친해지고 나가라 있는데. 하지 않았나요? 아니 벤치로 내려가라 했지 이제 갤러거는 이제 나가야 된다 했는데 마운트는 이적은 안 된다. 벤치는 괜찮아도 이적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리버풀 가면 진짜 잘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툴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그래서 감독이 잘만 쓰면 좋은 선수인데 제가 볼 때는 재계약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서 이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오면 또 FA로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급을 세게 부르긴 할 텐데 지금 그 리버풀 팬카페에서 약간 사람들의 반응은 주급 한 18만 많이 왔나요? 까지는 오케이다. 그럼 2억까지 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다. 그런가요? 24에서 25만 원을 네, 바라 그런 기사가 많이 왔어요. 이러고 그래서 해서. 그건 너무 비싸다. 제주스만큼 받으려는 거잖아요. 제주스가 그만큼 받나요? 그런 거요? 근데 그러면 그 감독 문제라고 했으면 포터와 이제 콘테의 스위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콘테라는 좀 게다가 콘테랑 첼시가 마지막에 사이가- 거하게 사이는 안 좋죠. 그렇죠. 저는 콘테가 첼시에서 2시즌은 잘했다고는 보는데 이제 나가고 나서 너무 싸워가지고 복귀는 반대. 아니면 지금 무직인 비에이라. 비에이라. 비라가 10경기, 11경기. 아니 진짜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 포체티노를 쓰세요. 아니 무리뉴 3기예요 다음 시즌에. 로마를 버리고. 네. 어. 그리고 그때 되면 이제 엔조 못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즌 토트넘 감독은 누구로 예상하시나요? 그냥 메이슨이에요? 몰라. 토트넘 감독은 어차피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 자리로. 콘테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아르테타 갑자기 도전을 원한다. 아니에요. 비에이라. 미쳤어. 400경기 뛰었는데 아스날에서. 그래서 지금 PL 좀 순위표를 좀 보면은 아스날 맨시티가 1등, 2등 싸움하고 있고요. 약간 맨유가 단독으로 좀 3위. 그리고 토트넘부터 브라이튼까지가 챔스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브라이튼이 남은 잔여 경기 3경기를 다 이기면 또 토트넘보다 승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풀럼, 첼시, 아스톤빌라. 중위권. 그리고 첼시, 아스톤빌라가 지금 승점 동률이에요. 그러네요. 아스톤빌라가 4경기 무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음 경기가 아스톤 빌라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치열하다. 지면 11위. 네. 근데 딱 11위까지 그렇고 12위부터는 다 강등권이에요. 네. 승점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크펠이 27점인데 12위 크펠이 27점인데 18위 웨스트햄이 24점이에요. 20이랑 4점 차네요. 20이 소틴이 23점이니까. 그러니까 한 경기로 12위도 강등권이 될 수 있고 18위도 12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 왜 테이블이 정말 웃기죠. 지금. 근데 소트는 막 첼시 잡고 맨유 비기고 토트넘 비기고 했는데 아직 20등이네요. 그것만 점수를 땄나 봐요. 6승 5무 17패니까 네. 괜찮은 팀한테는 다 진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6승인데 첼시가 2승이 있습니다.
그쵸. 더블했으니까. 첼시가 더블을 했었어.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대단한 팀입니다. 웨스트햄 강등됐으면 좋겠다. 왜요?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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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조금 싸게 내고. 그래서 확실히 PL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순위표에서도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뭐 순위 싸움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고, 특히 뭐 첼시 같은 큰 팀도 중위권을 딱하니 버텨주고 있으면서 뭐 황희찬 선수가 있는 울버햄튼이나 우리에게 또 익숙할 만한 팀들이 또 하위권에 있으면서 모든 경기가 좀 재밌는 PL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주기시 여기까지 해보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찍기의 신입니다. 이 코너는 뭐 쉽게 말해서 예측하는 거죠. 오늘은 챔스 8강을 좀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 항상 그랬듯이 저번에 했던 코너, 찍기의 신 코너에서 저희가 예측했던 걸 좀 피드백 해보고 누가 1등을 했는지 이런 얘기도 해보면서 좀 자체 평가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16강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경기가 이제 라이프치히 맨시티였습니다. 일단 전원 맨시티 진출 예상했습니다. 다 맞췄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송승현 무난하게 통과하고 홀란드가 골을 많이 넣을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네, 골을 많이 넣었죠, 홀란드가. 그다음에 이제 승훈 형님 같은 경우에도 홀란드 알바레즈 못 막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엄청난 정배 네, 그렇죠. 꼭 거기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입니다. 클럽 브리에 대 벤피카. 이제 송나우 혼자 클럽 브리에 진출 예상했고요. 나머지가 벤피카 진출 예상했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벤피카가 올라갔죠. 네.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털었죠. 압도하면서 올라갔는데, 일단 나우 씨는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벤피카가 잘했습니다. 아, 클럽 브리에가 못한 건 전혀 아니고. 네. 뭐 경기는 한 경기라도 불리의 보셨나요? 팬이에요? 네. 근데 지난번처럼 불의에 아는 선수 있어요? 누구 있죠? 누구죠? 민율레? 마요 씨발. 안녕하세요. 씨발. 근데 뭐 엔조 나가는 건 맞추긴 했네요. 뭐. 그렇네요. 엔조의 이탈을 벤피카 극복할 수 없다. 다 예측하도 그거 못하는 사람이 저 반대로 어딨어요. 했잖아요. 승현이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엔조가 안 나갈 수도 있다. 승현이가 이제 엔조가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못 나갈 뻔했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여기 경기부터 이제 조금씩 갈리기 시작합니다.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나와 승현이는 리버풀 진출 예상했고, 나머지가 레알 진출 예상했습니다. 일단 승현이의 코멘트는 이제 한 경기 토너먼트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뭐 무참히 털려버렸죠. 애국 배팅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애국인가요? 네. 월드컵에서 퍼스트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 저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누구냐? 그다음에 이제 뭐 준서이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의 측면 수비가 불안하고 최전방도 레알이 압승하겠고 중원도 레알이 좋기 때문에 뭐 이길 것이다. 승훈 형님은 또 레알이 크게 이길 것이다. 크게 이겼죠. 크게 이겼죠. 아주 크게 이겼죠. 나무가 아놀드가 굉장히 잘한다. 근데 아놀드가 털렸죠, 비니시우스한테. 그렇게 털린 건 아니죠. 공격적으로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해봤고, 이제 네 번째 경기 AC 밀란 대 토트넘. 나우랑 저랑 이제 토트넘 진출 예상했고, 나머지는 밀란을 예상했습니다. 나우가 이제 PL 팀의 체급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또 체급. 네. 세금론. 세금론에서 토트넘이 앞섰기 때문에 토트넘 진출 예상했습니다. 지금도 뭐 아직도 토트넘의 체급이 높다고 보시나요? 네. 밀란보다. 네. 반면 이제 AC 밀란 진출 예상한 사람들의 좀 코멘트를 보면 승훈이 형님 역시 좀 당해봤기 때문에 역시. 콘테는 챔스에서 절대 믿을 수 없고 그쵸. 토트넘의 수비가 너무 안 좋다. 반면에 준석이는 또 밀란의 압살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압살이라고는 둘 다 압도적으로 못해가지고 네. 이제 누가 더 못하나 했는데 토트넘이 더 못했다. 두 경기 총합 스코어가 1대0이었죠. 네, 그 다음에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요리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네. 라고 했는데 요리스가 한 경기도 안 나왔죠. 두 경기 다 프레이저 포스터가 나왔고, 프레이저 포스터는 뭐 요리스 대체로 지금 뭐 리그든 챔스든 뭐 씨발 새끼들. 와. 씨발 그냥 해. 갑자기 이제 13으로 내려왔네요. 아
그래서 승현이가 요리스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리스는 이제 한 네. 경기도 못 뛰었었고 이제 포스터는 뭐 리그나 챔스 활약에 힘입어서 이번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뽑혔습니다. 물론 주전은 아니겠지만 여튼 뭐 포스터가 나름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죠. 그다음에 5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나폴리. 전원 나폴리 진출 예상했습니다. 아우. 여기서 뭐 코멘트 특별하게 할 건 없었는데 이제 준석이가 나폴리 근소 우위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네. 결과는 맞췄는데 나폴리가 근소 우위는 또 아니었죠. 네. 대승을 거뒀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갈렸던 게 도르트문트 대 첼시였습니다. 준석이랑 승현이는 도르트문트 진출 예상했고요. 나머지는 첼시를 예상했는데 승훈이 형님이 이제 첼시가 엄청 힘겹게 올라갈 예정. 맞췄네요.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약간 소망을 담았는데 뭐 운 좋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무코코 같은 어린 선수들을 믿는다. 무코코는 따지고 보면 어린 선수가 아니었죠.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냥 제 나이만큼 하는 친구예요. 아, 그 다음에 저는 뭐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전부 월드컵에서 별로였기 때문에 첼시의 대승을 예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벨링엄 캐리로 도르트문트 진출. 여기서 나우가 또 체급론을 꺼냅니다. 엔조는 못할 거고 도르트문트는 체급 자체가 떨어졌다. 오. 하베르츠가 한 건 해줄 것이다. 맞췄네요. 하나 맞췄네요. 맞잖아요. 3개 중에 하나 맞췄네요. 도르트문트 체급 떨어진 거 맞죠? 근데 지금 리그 1등인데요. 리그 자체가 체급이 떨어진 거죠. 그럼 바이어는 더 떨어졌겠네요, 지금. 그죠. 하지만 첫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경기 정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네, 좋습니다. 다음에 7번째 경기. 저는 굉장히 쉬운 정배 경기라고 봤는데 또 저희는 의견이 좀 갈렸어요. 나우랑 저는 인테르 진출 예상. 나머지는 포르투를 예상했습니다. 승현이는 이제 포르투가 8강에 자주 온다. 아, 그쵸. 라는 이유로 인테르가 떨어질 것을 예상했고요. 준석이 같은 경우는 인테르가 축구를 못한다. 못했어요. 맞아요. 그쵸. 네. 둘 다 못했는데, 포르투가도 못했죠. 그렇죠. 덜 못했죠, 인테르. 네. 그다음에 승훈이 형도 인테르의 공격수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월드컵 끝나고 얼마 안 된 거라서 아, 맞아요. 루카쿠와 그 라우타로의 찬스 미스를 한참 많이 봐서 그게 꽂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경기도 되게 지리했고 네. 그렇죠. 이 경기 역시도 두 경기 총합 스코어가 1대0으로 음. 인테르가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8경기 가장 이변의 경기인가요? 저희의 예상을 봤을 때는 이 경기가 가장 예상이 많이 빗나간 그렇죠.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PSG 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저만 이제 애국배 팀 아, 독일인. 뮌헨 진출 예상했고요. 나머지 모두 PSG를 예상하셨습니다. 일단 저의 코멘트는 당연하게 뭐 무조건 뮌헨승,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막을 수 있다. 슈퍼모팅의 득점 예상. 맞췄죠. 무시할라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슈퍼모팅 역시 활약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PSG를 예상한 분들의 코멘트를 좀 보면 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뮌헨이 멀쩡하지 않다. 하키미가 측면을 털 것이다. 오히려 측면은 누누가 털었죠? 네. 그렇죠. 누누 쪽이. 네. 그다음에 전력이 파리가 앞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승훈이 형님 역시 리카 노이어 부상 공백이 크다. 그다음에 한 골 차로 파리가 진출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줬습니다. 확실히 이때도 월드컵 막 끝나고 노이어 네. 받쳐버리고 스키 타가지고. 메시, 음바페가 그냥 무서운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잘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그때도 승현이가 정확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월드컵 결승전에 양팀 에이스가 둘 다 PSG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PSG가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또 변칙 3백 네. 코망의 1차전 활약 뭐 이런 걸 힘입어서 뮌헨이 올라가게 됐죠. 승현이 역시 월드컵에서 안 좋은 독일이 주축인 뮌헨은 이기기 힘들다라고 얘기해줬고요. 나우가 역시 다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뭐가요? 얘기를 가장 했었죠. 극단적이잖아요. 네. 뭔 얘기했죠? 독일 선수들은 미토마도 못 막으면서 음바페는 절대 못 막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파리 참사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6대1로 지고 총합스코어 8대2로 PSG 진출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죠. 따져보시죠. 미투만 못 막는다까지가 진실 아니에요? 미토가 못 막는다 진실. 진실. 네. 음바페 누가 막았어요? 리카랑 데리우트가 막았잖아요. 아니, 리카는 안 리카가 났고 안 우파메카노. 파메카노가 막았어요? 네, 인파메카노가 전담이었죠. 아씨 국적이 족같네. 데리우트가 잘해서 그래요 일단. 우파메카노 프랑스인입니다. 아 그렇네. 맞네. 독일인이 못 막네.
골 많았잖아요, 어쨌든. 애초에 독일인이 아니라 센터백에는 다른 사람이 독일인이 많다. 없어요. 그렇네요. 애초에 센터백은 독일인이 없어요. 무튼 독일인은 니토마도 못 무튼이 막는. 아니라 수비수에 독일인이 없다고요. 근데 못 막았잖아요. 독일인이 막았어요? 아니, 빨리 독일인이 막은 거 증명해봐요. 그럼 누가 막아야 돼요? 독일인! 키미가 막아야 돼요? 팀이 그런 애들이 막았어요. 고레츠카. 네. 파리 참사에서. 파리 참사. 참사였죠. 파리가 파리한 참사를 당했다. 네. 맞습니다. 얘 6대1은 누가 이겼죠? 저기요. 미니엄. 뭐 나름 합리적인 추론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민퀴벌레들. 네, 그렇게 해서 미넨이 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번외로 유로파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맨유 대 바르셀로나였고, 저랑 준석이가 바르셀로나 진출 예상했고, 나머지가 맨유를 예상했습니다. 준석이가 이제 사비의 뜬금없이 좋은 폼을 믿고, 덴벨레의 주사위 역시 믿는다. 덴벨레가 안 나왔죠? 네. 네. 나우 역시 이번에 맨유가 통합스코어 5대1로 압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맨유가 일단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총 예측 결과를 보면은, 저랑 승훈 형님이 이제 7경기 9경기 중에 7경기 많이 맞췄고요. 오, 노인네즈. 축자라이라고 해도 축자라이. 노인네즈. 송나우, 이준석, 송승현 5경기. 나오가 5경기인 게 신기하네요. 몇 배만 따라가지 않나요? 체감으로는 3경기 맞춘 것 같은데. 발언이 화끈화끈해서 그렇지, 네. 나우가 또 아예 뭐 축구를 모르지는 않아요. 모르는데요? 근데 그렇게 잘 알진 않죠? 그렇죠. 네. 여튼 이제 나머지들은 반타작을 겨우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메인 이벤트죠. 8강 추첨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강 첫 번째 경기가 제일 또 재밌을 만한 매치 중에 하나죠. 레알 마드리드 대 첼시. 일단 뭐 역대 상대 전적을 좀 보면 챔스에서의 상대 전적입니다. 7전 4승 2무 1패로 첼시가 우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알아봐 주시고요.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요? 이게 지금 3년 연속 만나고 있는데, 이제 지난 2번은 솔직히 잘하긴 했는데, 명백하게 감독발이었다. 그래서, 네. 그쵸. 솔직히 지금 만약에 첼시 감독이 포터가 아니라 투엘이면 저는 무조건 첼시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근데 감독이 포터라 이건 못 이깁니다. 안첼로티가 아무리 운빨로 축구를 한다, 뭐 그렇게 해도, 뭐, 포터라고 뭐 전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 차이로 레알이 이긴다고 봅니다. 감독 차이. 저는 그러면은 반대로 감독 차이로 첼시가 이긴다. 안첼로티가 전술이었기 때문에. 뭐 안첼로티의 전수도 그렇고, 일단 레알 자체가 폼이 좋지 않죠? 네. 항상 우승권이긴 하지만, 챔스 우승권이긴 하지만은 압도적인 느낌도 없고, 첼시의 저는 챌린먼크? 뭐 챌린덩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멤버들. 저는 하베르츠의 엄청난 활약 하고 펠릭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무드릭의 골? 무드릭이 챔스에 있나요? 있죠. 그럼 무드릭의 골. 챔스에서 레알을 한번 만나긴 했었죠, 아마 샤우타르랑 예. 했을 때. 저는 그래서 첼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호. 그리고 첼시가 올라가면 또 미넨 입장에서 그렇죠. 좋기 때문에 레알보다는, 레알 만나는 것보다. 만약에 미넨이 4강에 올라간다면 레알에서 가정하에. 가정하에 레알 만나는 것보다는 첼시가 좋기 때문에 첼시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건 레알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의 예상처럼 레알이 막 엄청 패면서 점수차 많이 나게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약간 좀 예측이 안 될 것 같아요. 첼시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폼이. 레알도 뭐 물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레알은 레알이라는 이름값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레알이 더 힘들어할 수도 있다. 레알이 챔스에서 항상 잘하는 거는 저는 강팀 상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첼시가 맘먹고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의외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첼시 편을 들라 했으나 그래도 레알이 올라갈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다. 저도 레알. 왜냐면은, 저는 사실 자원 개개인으로만 봤을 때 폼은 첼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치렐도 그렇고, 리스 제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티아고 실바가 복귀할 수도 있으니까, 티아고 실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웨슬리 포파나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수비 자원들의 퀄리티로 봤을 때는 분명 첼시가 앞서는 건 맞으나 그 레알의 일단 측면 윙어 자원들 저는 아무리 리스 제임스가 좋아도 호드리그 비니시우스밖에 어렵다. 비니시우스는 지난번에 막았습니다. 제임스. 근데 저는 이번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레알이 이제 근본 없이 라인을 좀 올리거든요. 레알 근본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레알이 또 이번 경기에서 엘클에서는 또 라인을 내렸다가 낭패를 봤지만 주로 이제 라인을 올린 다음에 공을 돌리면서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첼시 중원 퀄리티 나쁘지 않지만 레알 중원이 이제 압박을 한 다음에 뺏었을 때 그것을 이제 재압박해서 뺏을 퀄리티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알이 좀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벤제마라는 또 클러치 좋은 공격수 그리고 그렇죠. 비니시우스라는 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크래킹 윙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레알의 측면 수비가 안 좋지만 그 측면을 뚫을 윙어 역시 첼시에 없다. 그렇기 그건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펠릭스가 잘해도 못 들어요. 존재할 수 저는 없어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리탕 폼도 좋기 때문에 무드리 같은 거예요, 무드리. 무드릭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걔는 이제 축구를 못 한다고요. 신체 능력은 좋은데. 걔랑 마드에케 아니었나요? 마드에케는 이제 그 능지가 좀 딸리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레알이 그러니까 무난하게라는 표현이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2점 차 이상으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보겠습니다. 나요? 체급론인가요? 아니요. 체급론이 아니죠. 이 정도 팀들끼리 무슨 체급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이 뭡니까? 중원의 기동성. 그죠? 과연 안첼로티가 모드리치나 크로스를 빼고 발베르데를 중원에 넣을 용기가 있을까? 너 들어왔습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단 캉테가 부상에서 복귀하긴 했습니다. 폼은 어떨지 뭐 모르겠어요. 캉테든 뭐든 일단 레알은 그럴 것이다. 그럴 때 만약에 포터가 352 중원에 이제 뭐 갤러거나 마운트 같이 활동량 많은 친구를 넣는다면 개싸움으로 간다면 근데 키핑은 안 되잖아요, 걔네. 아니 개싸움으로 가고 앞으로 그냥 공을 그냥 보내, 일단 보내. 네. 무지성 전진. 그렇게 역습으로 한다면 갤러가 저는- 그건 잘합니다. 네, 무지성으로 하는 거. 첼시가 올라갈 수도 있다. 오. 할 수 있다 첼시가. 그래서 첼시인가요? 네. 아하. 감독을 과대평가하는 건가요 제가? 누구 감독을요? 포터. 포터를요? 예.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포터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진 네. 못해요. 포터가 뭐 동네 개입니까? 네. 이게 이 정도 할 수 안 있어요. 쓰면 됩니까? 아니 그 정도 전술적 판단. 아유, 포터 지난번에 이제 선수 교체한 거 보면 이제 FM에서 자동 교체가 뜨잖아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의외로 첼시가 많네요. 저는 첼시 아무도 안 할 줄 그리고 알았는데. 한 가지 바람. 밀리탕이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그죠? 김민재의 월드베스트를 위해서. 근데 밀리칸 김민재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힘들 것 같아서. 한 자리는 확정인가요, 누구? 누가 걱정? 몰라요. 지금 경쟁자가 많으니까. 일단 한자 하나씩 쳐내야 된다. 챔스 우승팀에서 한 자리가 나올 테니까. 데리우트나 우파멜카노 한 그렇죠. 자리야 가져갈 것 네. 같아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다 8강에서 떨어지면. 그쵸, 8강 탈락한 팀한테 월배 주긴 좀 그러니까. 뭐 아니면 우풀백 무시하고 센터백 세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라오도 있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피카 대 인테르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 3전 2승 1무로 인테르가 우세입니다. 일단 이 경기 예측해 주시죠. 저는 그냥 망설임 없이 인테르. 오. 인테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축구는 못합니다.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자원의 퀄리티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루카쿠, 라우타로 뭐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찬 형이 16강에서 했던 예측인데 차라놀루는 역시 늘 패스나 아니면 세트피스로 변주를 만들 수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있죠? 둠프리스. 그 다음에 3백 라인도 인테르는 뭐 올해 그 괜찮죠. 셋이 같이 뛰었지만 저는 퀄리티 자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벤피카 같은 조금 이제 전진성이 좋고 빠른 팀들을 그 정도 센터백 퀄리티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중원에서 뭐 바렐라 같은 선수들도 열심히 뛰어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인테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둘 다 경험 많은 공격수 아닙니까 투토. 네. 지금 호아킨 코리아는 아직도 부상인가요? 모르죠. 네, 뭐 제가 제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어쨌든 경험 많은 공격수들이니까 저는 어떻게든 우겨 넣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테르가 역시 여기도 한 2점 차로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인테르가 올라온 게 운이 좋았다고 보거든요. 이제 포르투를 상대로 정말 간신히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역배로 한번 벤피카. 인테르 올라온 건 진짜 그냥 운빨이다. 뭐 인테르가 그래도 선수단 자원이 괜찮은 것도 맞지만
저는 그래도 인테를 하면 이제 정배의 믿음을 한 번쯤 배신한다. 그래서 저는 벤피카로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벤피카인데 좀 역배 같긴 한데 벤피카가 또 이제 4강을 가지 않습니까 가끔씩. 아, 그런가요? 네. 경향성으로 해. 근데 제 기억 속엔 4강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벤피카, 아약스, 포르투 이런 데 좀 올라오지 않아요? 아니 뭐 아약스는 올라왔죠. 네. 아약스도 아약스도 올라왔죠. 네. 근데 벤피카 4강은 좀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 좀 높은 단계에 올라가서 또 한 명 1,500억에 판다. 하모스. 뭐 하무스든 누구든. 음. 저 하무스 비싸게 팔 것 같아요. 또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 하나 첨언하자면 전 신작이 믿습니다. 아. 저는 왠지 그러니까 라치오 때는 전 진짜 굉장히 좋아했는데 신작이 그래도 괜찮은 감독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는 신작이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벤피카가 챔스 우승이 있네요. 언제 그렇죠. 60년대 옛날에. 아닌가요? 60, 61, 61, 네. 61. 에우제비오 있을 때. 아 에우제비오. 에우제비오. 아 그때 축구 보셨나요? 예. 아. 그때 벤피카 그립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테르 승 봅니다. 나우의 체급론을 좀 가져올게요. 인텔의 체급이 위다. 벤피카와 비교해봤을 때. 선수단 개인 퀄리티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인텔가 굳이 질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의 선수단은 나이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제코같이. 제코 혹은 뭐 센터백들 나이가 많고요. 미키타리아도 나이가 많고. 네, 슈크리니아르도 나이가 꽤 찼어요. 그쵸. 네. 그죠. 근데 벤피카의 젊고 빠른 선수들이 강하게 매서온다면? 그럼 진짜 누구 있습니까 벤피카에 아시나요? 아, 존나 빨라요, 어리고. 몰라요. 벤피카에 벤피카가 드락슬 이기나 같은 봐죠. 아, 벤피카 이긴다? 네. 아우. 지난번하고 약간 비슷하게 가네요. 이제 인테르가 정배인데 오히려 인테르가 떨어진다에 좀 더 네. 예측수가 많은. 체급이 저는 다르다 생각 안 합니다. 오. 같은 체급이다? 세리에 리그가 그냥 솔직히 뭐 대단합니까? 근데 8강에 세리에 팀이 지금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운이 좋았죠. 토트넘도 만났고. TL 제외 체급 떨어진다. 레알도 체급 떨어지나요? 바르셀. 아니, 그런 팀들은 클래스 외잖아요. 레알 바르샤 예외. 네, 레알 바르샤급은 클래스가 다르고요. 미네는 민혐.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민헨이 아니라 민혐입니다. 진짜 둘이 안 붙나요? 너무 궁금한데. 몰라요. 붙든 말든. 바이언이 리그 2위하면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조별리그. 1번으로 못 오고. 그럴 수도 있죠. 세 번째 경기 이거 역시 빅 경기입니다.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가요? 뭔데요? 맨시티 네,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존나 안 갈릴 것 같아. 먼저 하시죠, 그러면. 그럼 먼저 하세요. 아니, 지금 솔직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 세 팀 뽑으라면은. 나폴리. 나폴리, 아스날, 맨시티 아닐까요? 솔직히? 이견의 여지가 바르샤 없어요? 바르샤는요? 바르샤도, 바르샤 강하죠. 네 팀, 바르샤까지. 근데, 아니 그 바르샤를 개 털어버린. 아니, 그니까, 뮌헨은 이게 바르샤가 애매한 게, 경기력적인 거와 다르게, 결과는 가장 잘 거두는 팀이니까. 그것도 없고 또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바르사를 잡은 맨유를 잡은 리버풀을 잡은 레알을 잡은 바르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하네요. 네. 그래서 바르샤를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맨시티만큼 강한 팀이 거의 없다. 압도적이다, 거의. 이 중 남은 팀들 중에서. 그럼 스코어 예측. 스코어? 참사. 참사 스코어. 이티아드 참사. 에티아드 3사? 에티하드 참, 근데 참사까지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홀란드도 거품이고. 아니, 홀란드가 강점인데, 미넨의 강점은 센터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득점은 힘들 것 같고, 골은 넣을 것이다? 홀란드는 몰라도 딴 선수들이 좀 넣는다. 4대2. 합산 4대2. 네, 합산 4대2.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때 PSG 예상할 때는 뭐 단연컨대 뮌헨이 이긴다 라고 좀 주장을 했었는데 이 경기는 나우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지 않다. 뭐죠? 나우의 완전 부정하기 나우의 어렵다. 완전 부정하기 어렵다. 나우의 의견에 일부분 일리가 일리가 있다. 있다. 당연히 뭐 홀란드는 무섭지만 도르트문트의 홀란드가 뮌헨한테 강했냐?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특히 우파메카노가 이제 거의 홀란드 저격수처럼 홀란드를 잘 막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홀란드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홀란드 제외하고도 뭐 맨시티가 가지고 있는 툴이 너무 많고 또 폼이 가장 극악인 팀 역시 맨시티가 포함되어 있는 거 역시 동의를 하면서 좀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지만 일단 알리안츠에서 질 거란 예상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알리안츠에서 승만 따낸다면은
8강은 미넨이 이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넨 승으로 예측하시는 그렇죠, 미넨 승. 저는 맨시티 승으로 봅니다. 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억가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미넨의 저는 이번 시즌 약점 측면 수비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누한테도 털렸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른 윙어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맨시티의 강점 또 이선이죠. 뭐 홀란드도 있지만 뭐 베시바도 있고 뭐 마레즈도 있고 좋은 자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포든도 빠르고요. 포든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미넨의 헐거워진 측면 수비를 맨시티 이선이 좀 공략하기 쉬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파메카노가 홀란드를 잘 막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글쎄요 홀란드가 어떻게든 그거 뚫고 하나 넣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전에 맨시티라면 제주스 스털링 데브라이너 패스 못 봤습니다. 그쵸. 근데 저는 데브라이너가 진짜 어떻게 이상하게 줘도 뭐 이번 FA컵이라든가 이런 경기처럼 어떻게든 따라가서 넣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세트피스에서 홀란드에서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넨 사실 최전방 리스크 있습니다. 아무리 추포모팅해도 리스크 있고 아까 이제 우찬이 형이 말했듯이 이선자원 사실 이번 시즌 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또 수비가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좀 공략하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원의 압박 꽤 엄청 셉니다. 맨시티 또 페비 추구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로드리라는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삐까 뜬다 해도 저는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맨시티의 트랜지션 공격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맨시티가 꽤 큰 점수차로 이길 수도 있다. 오. 다 그러니까 점수 이제 나우 형이 4대2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4대1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골차 이상. 네. 차이 안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3골차 이상. 아. 이상?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맨시티의 리스크는 골키퍼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에데르송을. 그래서 다득점 경기가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작은 예측. 우파메카노 퇴장. 근데 왜 미넨 승 거셨어요? 아 맨시티 승이었나요? 네. 아 그냥 뭔가 앞으로 튀어나오다가 사고칠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준석의 말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맨시티가 전력이 좋다는 것도 맞고 저도 대진해 봤을 때 미넨 이거 쉽지 않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리우트 우파메커너면 저는 홀란드 막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홀란드가 좋은 공격수긴 하지만 정말 좋은 센터백 2명이면 지울 수 있어요. 쉽진 않지만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펩이 또 명장병이 돋아서 저는 무조건 이상한 짓 한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대진 봤을 때 이거는 펩이 무조건 또 펩 할 거라서 미넨이 이긴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 미넨이 이긴다고. 저도 승웅이랑 똑같이 이제 펩 명장병 도지대 됐다. 8강 정도면. 8강부터? 슬슬 도지대 됐다. 저는 미넨 상대로 사고를 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네는 이기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이기고 싶죠. 그 이기고 싶어서 지고 싶어서 명장합니까? 존나 이기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미넨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디폴트 자체가 좀 압박이 세고 네. 직선적이고 버거운 팀이니까 이 팀을 상대로 막 균도한 먼볼런치 같은 거 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오히려 미넨이 그 평소에 보는 PL 팀들과 좀 다르게 하잖아요. 뭐 백스리도 섞어 쓰는 것도 네. 있고.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 너무 과하게 오버해서 생각할 거다. 그쵸. 펩이. 괜히 뭐 이상한 파이법을 들고 나올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홀란드가 진짜 잘해요. 요즘에 특히 더 폼이 올라왔고. 근데 홀란드를 더리우트 우파메카노가 막을 수 있다 하는데 리버풀 한창 안 좋을 때 반다이크 고메즈가 막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홀란드 막을 수 없는 선수 아니다. 첼시도 예전에 한창 안 좋았을 때 쿨리벌리 티아고 실버로 막았어요. 네. 다른 선수한테 골 먹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더리우트 우파메커너면 이거는 막을 수 있다. 로폴딩은 혼자 못 막던데요. 폴딩이 그 더 떨어지는 선수니까요. 폴딩. C급이 지던데 로폴딩. C급, D급. 근데 저는 그 논리대로라면 맨시티 중원이나 수비진도 무시하려 막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막힙니다. 제일 네. 강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솔직히 미넨 공격진으로 맨시티를 뚫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칸지랑 아케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변수는 펩. 펩이 또 이상한 짓 할 거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스타팅은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도 또 경기 중간에 이상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뭐 지킨다 하다가 뭐 어떻게 하든가. 저는 펠이 안 지킬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저번에 그 레알한테 진 것처럼 아, 갑자기 빠바박 골 맞아 진다든가. 미넨의 역전승. 역전승.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나폴리 이탈리아 더비죠. AC 밀란 대 나폴리 경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선 첫 맞대결이라고 하네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나폴리 닭승. 그냥 나폴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폴리 아니신 분. 있을까요? 저 솔직히 저도 나폴리입니다. 네.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그쵸. 저도 이게 리그에서 승점이 앞선다고 이 팀이 뭐 더 좋은 팀이다 아니면 무조건 이기다 그건 아니지만 근데 AC 밀란이랑 뭐 1, 2점 차가 나는 게 아니라 뭐 한 20점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폴리가 좋은 팀이고 웬만해서 이긴다. 저 역배 코인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밀란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나폴리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현재 뭐 리그에서의 맞대결 성적부터 시작해서 공격, 수비, 중원, 네. 골키퍼, 퀄리티 다 따져봤을 때 이거는 나폴리가 질 수가 없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돼요. 특히 공격진 퀄리티 너무 좋고요. 중원 밸런스 좋고요. 수비진 김민재 라하만이 최고입니다. 게다가 이동거리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밀란의 중원 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폼은 좀 토날리. 오락가락해요. 네. 뭐 토날리, 베나세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이제 밀란이 공격이 좀 답답한 경향이 있죠. 네. 뭐 데케텔라에를 솔직히 전 좀 아쉽다고 잘 생각합니다. 지루도 사실 뭐 완전히 스코어러인 공격수는 아닌데 근데 저는 일단 챔스에서 밀란 다른 것 같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나폴리 중원이 로보트카의 볼 배급이 안 됐을 때 꽤 막히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건 좀 네. 동의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고 사실 앙기사 자체가 터치가 좋은 미드필더는 아니죠. 워낙에 그렇죠. 또 전진성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지엘린스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조금 이제 과감하게 하는 예언인데 김민재 실수 나올 거라고 안 생각합니다. 돼요. 오. 왜냐면 이제 김민재가 워낙에 전진적으로 수비를 네. 하잖아요. 근데 전 브라임 디아스나 하팔레앙한테 뒷고 가면 털릴 수 있다. 근데 전진하는 수비수들이 잘하다가도 네. 시즌 중에 무조건 한 경기는 실수하긴 저는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마리오이도 그렇고 굉장히 앞으로 나가는 수비수들 있잖아요. 뭐 디로렌초는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의외로 밀란의 측면에 고생할 수 있다. 이날 그리고 실수할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2점 차 정도로 밀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 네, 그 근데 역배 조건들이 다 터져가지고 이제 역배가 딱 되는 건가요? 아니, 전 진짜 김민재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오와 레앙 거품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테오 태호 너무 월드컵 잘 테오 했잖아요. 너무 고평가받는다. 월드컵 잘 했잖아요. 월드컵에서는 잘했죠. 항상 기복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부상도 있고 기복은 이제 심지어 누구나 있죠. 지금 테오 많이 좀 저는 거품. 테오와 레앙은 거품이다. 그럼 흡이차랑 오시면 찐이다. 모르겠어요. 아니, 흡입차는 몰라도 그거 오시면은 얘기해 주시죠, 찐이에요. 김민재. 김민재 뭐요? 뭐 드리블 돌파. 김민재 드리블 파크 몰라겠어요. 타이밍이 지났어. 전 나폴리가 압승할 것이다. 안 좋은 포지션이 없다. 미드 빼고는 완전 압승. 저는 미드도 더 앞선다 생각해요. 객관적으로는 나폴리가 아니, 좋죠. 토날리 베나스테르면은 저는 저는 이제 비빈다고 본다. 저는. 전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안기사의 3미드를 통합니다. 이날도 잘할 그래도 것이다. 3명이긴 하니까 2명보다. 아니, 데케텔라에를 있잖아요. 근데 밀란 공미가 약점이잖아. 또 맞죠. 예. 그걸 따지면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4경기 다 예측을 해봤고요. 이거 역시 뭐 8강이 펼쳐지고 나서 4강 예측할 때 한번 그렇죠. 오늘 했던 과감한 코멘트들까지 한번 다뤄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코너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오늘은 뭐 두 번째 코너까지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음 시간도 그렇고 제가 지금 70분 정도 녹음을 했는데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네요. 원래 일주일에 2번씩 하면은 또 다룰 경기 수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세 번째 코너를 준비했는데 세 번째 코너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좀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일단 나우씨 오늘 컨디션 왜 그렇죠? 뭐가요? 분량이 너무 적나요? 아니 뭐가 적으니까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렛츠고! 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문센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 또 새로운 조합으로 4명이서 할 것 같아요. 승우 형님이 다행히도 시간을 좀 빼주셔가지고. 실은 학교 오늘 준석이가 빼주면 베스트긴 한데. 그렇죠. 저 그날에 성향이 있다니까요. 네, 어린 생각이 놈의 있다고. 새끼가. 너 몇 살이죠? 저 친구요. 네. 좀 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새 멤버를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첫 녹음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제 3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4월이 거의 됐는데 중간고사죠. 저 중간고사 그렇죠. 끝나면 또 MT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전엔 없나요? 전에도 MT를 가는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 MT 말고 뭐라도 없나요? 말아도요? 뭐라도 뭐라요? 없나요?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뭐 국대 경기 직관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관심 없어요. 아니면 뭐 K리그 단체 그냥 관람?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나쁘지 않죠. K리그. 게이리그.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네. 그럼 유니폼 사야지.
누구 살 건가요? 만약에 우리 산다면. 어디 갈 수 있어요, 가면? 일단 저희가 갈 수 상암 있으면 아니면- 상암 아니면 성남, 네. 성남 좋습니다. 유니폼 살 게 없잖아요. 수원, 김포 안 갑니까? 수원? 인천? 인천, 김포. 인천 멀잖아요. 그런가요? 님들 안 멀어요? 난 가까워요. 전 멀죠. 저도 저 좀 멀죠. 멀긴 한데. 개 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암, 목동, 성남 K2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면 뭐 8강, 제임스 8강 그거 시험 기간 아닌가? 4월 10일 정도. 4월 초, 4월 시험장이 초에 1차전 할 건데. 4월 중순, 네. 초중순? 아니 4강 정도가 그건 좋을 거예요. 네. 아니, 결승 봐도 되고. 결승을 봐도 되고.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를 계획하고 있고요. 많이 지원해주세요.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람 많아야 또 네. 가는 맛이 있으니까. 사람도 많아야 되고 또 저희가 이탈자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T 진짜 좋은 데로 가잖아요, 우리. 예. 뭐 신라 호텔인가요? 아니, 바다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네. 다 보입니다. 하여튼 다 보여. 뭐가 보이죠? 더 보일 게 있나? 뭐 우주도 보이고. 네 그렇게 해서 사자가 축구 볼 때 39화 녹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48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